수현님 생각하기에 우리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꽤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에겐 스포츠 힘드네. 재밌다. 왜 이제 게이트볼 치는지 알았어. 골프는 너무 본격적인 거지. 맞아. 테니스에서 많이 넘어온대요, 이거를. 테니스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야외 코트를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랠리를 하는데 응. 처음에 코트 가고 그냥 체감상 한 달은 공만 주우러 다녀. 공주우로 사과밖에 안 하고 그 기계에서 6개월 딱 나가기 직전에 자신감이 맥스를 찍어 있거든요. 그냥 나 큰일 났다. 나 알카라즈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데 시작하면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만 계속. 어땠어요 어제 하이록스는? 하이록스 썰을 풀면 이번에 월보를 100개를 언브로큰을 하면 레드불 배지를 준다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들어갔는데 10개를 하는 순간 하나도 랩 처리가 안 되고 다 노래비 처리가 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뒤를 보니까 나보고 더 앉으래. 더 화가 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첫 10개를 포함해서 40개를 연속으로 하는데 4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맛이 가서 뒤에 이제 약간 외국분이었는데 깐깐하게 봤구나. 영어로 계속 Why 구자철 빙의해가지고 Why this is no rap 막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 걸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4개. 그래서 남자 걸 맞추면 노랩으로 카운트가 되고 여자 걸 맞추면 오히려 카운트가 되는 자세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 세팅의 문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보를 152개를 했습니다. 총. 어쨌든 결과는 1시간 16분으로 뭐 나쁘지 않게 이제 아마 월볼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15분 언더로는 됐을 것 같고 1시간 한 14분 한 30초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항상 이런 거는 결과론적으로 핑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이래봐야. 네.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우리 매거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소재를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짜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위한 또 그러니까 짜내는 어떤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드를 같이 사용을 해도 이게 짜냈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넓게 뭔가 소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억지로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젠. 이제 에디터 분들도 딱 그 힘들어하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보통 글을 안 쓰다가 썼을 때 이 소재가 되게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해서 그거를 쓰려고 보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확 막혀버리잖아요. 그쵸. 뭔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 쓸 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쓸 게 별로 없었을 때 맞아. 그러면 이제 막 흥미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밌는 단계와 일로서 하는 단계를 어쨌든 한 번씩은 다 겪어본 그치.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먼트가 사실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모먼트가 올 때도 있고 또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이벤트 모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막히는 어떤 구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글 자체뿐만이 아니라 내 어떤 생각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들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고 뜯고 하다가 안 되겠으면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또 그런 역량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에디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루에 써야 되는 분량들이라든지 하루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글이 나와야겠다는 어떤 뭐 개인이든 협의든 어떤 그런 분량들이 있을 텐데 한정된 시간 안에 완수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를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글을 쓰거나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런 것들은 사실 알려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기는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 계속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버려도 보고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또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좋은 거는 확실히 이제 요 며칠간의 그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많은 컨텐츠 시리즈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든 컨텐츠들은 축적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시리즈예요라고 인식되기까지의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왔던 지금 그 캐러셀로 작업이 되는 것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플레이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아. 뭔가 맞아요. 이게 더 쌓여야 그럼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보고 와서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기존에 피트스탑 하던 것도 컨텐츠 방향을 바꿔서 여자 에디터 2명이 격투기에 대해서 입문하는 컨텐츠로서 바꿔봤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앞에 8개가 축적이 되고 나니까 사실 바꿔볼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지금 냈는데 뭐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재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부수적인 걸 신경 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형용되는 범주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너무 뻔하지 않게 가야 되니까 우리는 좀 스포츠 컨텐츠지만 하나를 좀 다르게 꺾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뭔가 매 컨텐츠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는 요소들인 것 같아가지고 참 요새 신경 쓸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무비랜드 메이킹북을 사서 보면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비랜드는 1.0 버전 원래 모베로 쓸 때 갖고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굿즈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어떤 스토리텔러로서의 기능을 했었고 브랜드들과 B2B로 대행을 하는 에이전시업을 해왔는데 거기 중간에 이 극장이 들어가진 거죠. 그 극장이 하나를 모은 거죠. 그거를. 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 배우들이 이제 큐레이터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영화와 그들의 스토리들을 소비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브랜드들이랑 엮은 거죠. 큐레이터의 요 시리즈에 같이 할 수 있는 브랜드랑 엮어서 그거를 B2B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BM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클로드랑 얘기를 하다가 던졌던 질문이 우리한테 극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뭘까? 존엑스가 그 극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매거진 또는 컨텐츠 채널이 그 역할을 하는 걸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거는 존엑스라는 일종의 리그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CH 매거진의 어떤 컨텐츠로서 콜라보가 가능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에 어떤 제품으로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들은 존엑스의 스폰서십으로 들어오게 됐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채널에 지금 우리가 대행하는 것처럼 컨텐츠 제작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거에 어떤 소개가 되는 것들로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브랜드들과의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존엑스라는 어떤 하나의 뿌리 위에서 작동을 하는 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단계? 지금 상태에서 수현님 생각하기에 우리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만 줄 수 있는 거라고 했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최대의 강점은 컨텐츠적인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스포츠를 메인으로 다루는 미디어 중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거를 매거진 컨텐츠든 영상 컨텐츠든 여러 종류의 컨텐츠로서 풀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꽤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만의 것, 차별성으로 인식이 되게 하려면 결정적인 우리 시리즈가 하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아직은 없다 보니 어떤 가능성 차원에서 두고 있는 거고 제가 존엑스를 계속 밀고 있는 거는 존엑스라는 리그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실 새로운 유형의 리그이기도 하고 우리 거를 보는 소비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리그이기도 해서 IP로서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만의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비랜드로 치면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전달 방식이 바뀐 거라고 지금은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후에 붙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메시지를 저는 메시지가 무조건 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뒤라고. 미디어를 운영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내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만드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전달이 될 때 그게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그 메시지로서 전달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 효과적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는 거는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컨텐츠면 재밌고, 근데 우리가 어떤 유형의 제품이 있는가, 공간이 있는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했었을 때 그게 있는 시점은 아니고, 뭐를 그럼 우리는 제일 잘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제가 느끼기로 우리의 어떤 강점, 스포츠를 하고 보는 거에 친숙하고 맥락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IP를 만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가 좀 잘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요.